자, 그럼 오늘 소담소담이 네. 주제가 남과의 거리. 나만의 시간. 야. 지난주에 그 이봉 활동가가 이봉 활동가한테 또 뭐라 그랬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 그랬어요? 나도 몇 개 봤어 댓글을. 네, 신경을 좀 안 쓰기로 네. 했고요. 네. 저희가 그러지 마세요. 이봉 활동가를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난 욕도 없다니까. 욕 댓글이라도 써줘 차라리. 네.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봉 활동가를 마치 놀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봉 활동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저는 저 그래도 제 시간이 필요하고 맞아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컸다. 다시 들어도 쓰레기 같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도 여러 개 달리고 그랬는데 네. 아니 사실 우리가 다 자신만의 시간이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연애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침투하는 결혼이나 연애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적당히 남과의 사실 연애나 결혼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관계예요, 원래. 예. 결혼이나 연애를 해보시면 알지만 나가 계속 유지되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지될 필요가 있잖아요. 유지돼야죠. 예.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가? 와, 이거 이 부분이죠. 문제다, 진짜. 예. 고민하고 있죠? 네. 제가 볼 때 나만의 시간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결된 케이스예요. 네. 네.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생겼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된 건가 그럼?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뭐든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에 걸쳐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았고 뭐 그때도 그렇게 많이 남아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막 여자친구 도시락도 싸주고 뭐 여자친구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치죠, 사람이 하다 보면. 근데 그분은 어때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자분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모멘텀 같은 게 있어요. 나를 살리는 모멘텀? 그러니까 나를 뭐 죽어 있었어요? 나를 잊지 말아야 돼. 제세동기 이런 거. 뽕 이러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꼭 우리가 자꾸 셋이 남자다 보니까 자꾸 남자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죠. 네. 그죠, 똑같죠. 네. 결국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 그죠?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여자친구는 회사를 다녔으니까 여자친구가 회사 가면 서로 그러네.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됐네 그럼. 네네네. 뭐 회사 찾아오는 거 싫던데라고 하셨는데 제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제가 데리러 가면 차비 굳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취향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앞에 오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앞에 오는 게 싫은 건 이제 약속 없이 오는 거. 갑자기 오는 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싫어하시죠. 그래요. 약속도 안 했는데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 나 지금 막 퍼져가지고 하나도 안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나 지금 네 창문 밖이야. 그건 좀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건 나의 공간이야. 직업 공간은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너하고 섞어야 될 공간이 아니라고. 그것도 그렇게 되는구나. 내 부엌은 너하고 같이 섞을 수 있어도 내 직장 공간은 너하고 못 섞어. 여긴 나의 세상인데. 왜냐하면 사실 그건 나의 세상이 나 혼자 막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남과 꾸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바운더리의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너가 우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이라는 공간은 원래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 공간의 연장으로 이렇게 확 하고 침투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막장 드라마나 이런 데 흔히 보면은 사장 마누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장 휘어잡고 그럼 남들 막 쩔쩔매고 이러잖아요. 그 회사 망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휘두르는 순간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그건 그 관계는 끝나야지 맞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줘야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 앞으로 가는 게 꼭 약속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눈치를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알아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안 해야죠. 애초에 원천적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원천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있는데 막 우리 사장님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애인 막 불러가지고 막 같이 인사해 뭐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게. 안 돼요 그거. 난 들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드라마에 나와서 잘못된 환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막 이렇게 막 회사에 갑자기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막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아니. 네. 큰일 나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게 꽃바구니 보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왜냐면 그건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가 거꾸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부부 동반 이런 것도 네. 되게 많이 하고. 뭐 요즘엔 거의 없죠 그런 거.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또 이제 사모님들이 또 싸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건 그 회사가 공동체에서 그랬던 거거든. 옛날에는 거의 공동체였어요. 거의 가족 수준이라 이거구나. 마치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이전해 온 거나 똑같았어. 같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 분위기가 회사 공동체의 분위기로 이월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실질적으로 도시사회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안 되지.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이 다른 거야. 그게 실제로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회사를 약간 가족같이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도 서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파티하고 이러는 거. 그거는 그 회사나 아니면 그 지역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그런 거지.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걔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미국 얘기를 종종 하자면 미국은 은근히 가족주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한 인간이 커플로서 있을 때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애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서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한 의미에서의 가족주의가 있는 거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은 약간 지역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타운과 다운타운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은 다 이제 업타운에 있고 다운타운에서는 직장에서 만났다고 또 만나는 거야. 퇴근해서. 그런 경우에는 인간적인 유대를 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각자 와이프를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뭐 이제 소세지 파티 같은 거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건데 소세지 파티는 좀 괜찮다고. 괜찮아. 근데 우리 MT 가면은 소세지도 구워 먹잖아요. 보통 소세지를 더 많이 먹죠. 이번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나 했어. 네. 제가 고기 좀 떼서 갈까요? 근데 이거 좋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끼리 워크숍 할 때 사실 쓸 거예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서 우리끼리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워크숍 하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막점. 왜 여기가 일로 왔지? 근데 어쨌든 나만의 공간, 나만의라는 말이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진짜로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침범당하면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약간 증오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게 다 포함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 인성 박살내고 싶으면 애들이 방문 닫아놓고 뭔가 하고 있을 때 문 벌컥벌컥 열고 맞아. 그거 안 돼. 그러면은 그 애랑은요, 그 아이랑 부모랑은 평생에 무너지지 않는 담이 생깁니다. 맞아. 그게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 또 얘기하면 요즘은 또 너무 거부감이 좀 심하던데 저는 사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연애를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애가 남녀 간의 결합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 간의 결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만이 연애도 아니에요. 결혼의 형태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이걸 아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교양 강의에서 관계에 대한 강의를 이제 앞으로 쭉 계속 해나갈 건데 아마 후반부쯤에서 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약간 풀자면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애인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친구하고 애인은 같을까요? 친구하고 애인 다르죠. 다르죠. 그렇잖아요. 가끔 친구였다가 애인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한 표현 괜히 쓰겠어요?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란 말을 애인처럼 쓰니까 실제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애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친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쓴 거예요. 여자 사람 친구. 그렇잖아. 관계가 마치 되게 친하고 우정적인 관계 같지만 애인과 친구 관계는 달라요. 자, 애인하고 그러면 부부 관계는 동일할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관계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은 달라요. 맞아. 똑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제가 댓글 중에 본 게 뭐냐면 자꾸 이런 연애 얘기하면은 꼰대들이 말이야. 옛날 꼰대들이 개저씨 이런 논의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자신들의 그 정말 지금 편협하고 경험 짧음, 생각 없음을 진짜로 그냥 짧은 대단히 수준 낮은 단어로 한 방에 표현하면 조롱하면 내가 되게 우월해진다는 느낌이 드나 봐.
꼰대들 얘기하고 앉아있네. 뭐 네. 개저씨 얘기 같은 거 하고 있네. 네. 이런 식의 얘기로 끝나요. 물론 우리들의 인식이나 의식 속에서 현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논의해서 풀면 돼. 네. 하지만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확신하는 게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같을 수가 있나? 그렇지. 당연히 다르지. 근데 그걸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아니 사랑의 형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사랑이고 그러냐고. 고양이를 사랑할 수도 있고 강아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굳이 말하면요. 그 사랑은 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좀 더 가까워요. 우리가 뇌가 인식하기에. 여러분들의 뇌는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뇌입니다. 이른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걸 사회적 형식으로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부로 표현할 수 있고 부모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굳이 말하면 우리 뇌가 인식하는 카테고리는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옛날에는 그냥 반려동물 심지어는 뭐냐 그냥 도움을 주는 동물 그렇죠. 집 지키는 가축 수준이지. 네. 집 지키는 먹거나 네. 아니면은 도움을 주는 동물이야. 노동력을 쓰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네. 반려가 됐기 때문에 가족처럼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뇌 카테고리 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변한 거죠. 맞아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근데 네, 맞아요. 가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친구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왜 너는 강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극히 수준 낮은 얘기. 그게 꼰대야. 네. 이게 꼰대지. 굉장히 수준 낮은 꼰대야. 그냥 꼰대도 아니고. 내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자식이 예쁘다고 해서 남이 내 자식을 이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랑 똑같은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굳이 말하면 굳이 그들이 연대하려면 약자에 대한 연대예요. 나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예쁜 거지만 저 사람은 내 자식처럼 생각해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짊어질 어린아이. 그 약자에 대한 어떤 애정이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달라. 그건.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다르면 제3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연대인 겁니다. 네. 우리가 친구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카테고리가 제일 넓어요. 네. 그래서 관계를 가장 보편적으로 좋게 표현하는 게 친구입니다. 네. 가축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동물하고도 친구 될 수 있고요. 아, 그럼요. 남자하고도 친구 될 수 있고 여자하고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일 넓은 범주야. 네. 하지만 그 친구는 사랑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정이지. 친구는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우정이고 애정, 러브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 양재 변호사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형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걸 뭐 설명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여자 사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도 절 사랑하지 않고요. 친구일 뿐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왜 예전에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걸 옛날 고대인들도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네. 거기에 우리 안에 범주화된 어떤 관계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에로스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범주거든요, 원래. 잠깐만요. 알림이 황희도가 거업형 저도 친구 아니 넌 동생이지. 네, 친구하고 형 동생은 좀 달라요. 네. 네. 농담입니다. 황희도 제 친구예요. 네. 서양에서는 형 동생 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형 동생 관념은 굳이 말하면 우리 안에 뇌 안에 장착돼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범주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친구하고 형 동생이 조금 다른 게요. 네. 형 동생 관념은 형제 관념에 더 가까운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시블링 설명했을 때, 네, 시블링, 네. 시블링을 제가 자녀라고 했더니 또 자녀가 아니라 형제라고 형제자매라고 자녀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진짜 댓글에. 나는 가끔 그 있잖아요. 고정 댓글 하나씩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레파토리를 항상 댓글 다는 거 있어요. 저하고 교수님한테 니들은 남자라서 몰라. 니들은 남자라서 되게 후진 아저씨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막 저희를 막 깨우쳐 주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 계세요. 저희랑 놀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아저씨라고 왜 놉니까? 아니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네,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 안에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설득력 있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지적만 하지 말고 제발 근거를 좀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 자주 보진 않는데요. 그 글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거는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 댓글이니까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이제 거기엔 대답도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범주로서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시블링이란 형제자매 범주는 뭐냐면 친구하고는 다른 게 훨씬 결속력이 높아요. 약간 그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 안에서 동급의 그러니까 거죠.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아니라 동급이에요, 동급. 네. 근데 그 동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말 그대로 자식
더 자식, 손자급들과 부모급 중간에 있는 그렇죠. 급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돌봄도 좀 들어가. 그렇지. 네, 형이 막 동생은 돌봐줘야 되는 협력해서 부모를 모시고 협력해서 자식 세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동급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개념보다는 동급 개념이 훨씬 강해. 하지만 친구 같은 동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형 동생이라고 하는 건 꼭 나이를 따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적인 의미로 좀 쓰는 게 있다. 그렇죠. 예. 가족이라는 굉장히 내가 사라지는 범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있는 범주입니다. 부모, 부양해야 될 부모와 그다음에 또 부양해야 될 자식 세대들 중간에서 협력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사실은 진화 과정에서 사실 대부분은 공동체를 꾸리면서 맞아요. 비슷한 급에서 위아래를 부양했으니까 그 생기는 형제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의 유대감하고는 다른 유대감이에요. 이건 확실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인데 그냥 형 동생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쫓아다닌다는 표현을 쓰죠. 형을 쫓아다닌다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약간 그게 정말 친구 사이라기보다 뭔가 동경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고 그렇지. 그리고 그 형도 모르는 사이지만 가족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챙겨줘야 된다는 의미로 갖고 뭐 이런 좀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하고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살 차이가 나요. 형이 저를 진짜 부모처럼 챙겼거든요. 그래도 형제지 우리는. 그럼 형제지. 네.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지. 네. 나는 아빠가 따로 있는데 왜 형을 아빠라고 생각? 물론 뭐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의 본질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친구하고 형제는 확실히 다르고 다르죠. 우리가 타인을 형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거는 친구 가족 어딘가에 있는 그렇죠. 동급의 유대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리지만 타인과의 동급의 유대가 친구고요. 가족이라는 내가 사라진 관계 안에서의 동급의 유대가 형제자매인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친구 사이에서는 내가 사라지지 않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친구 사이는 정확히 말했는데 친구 사이는 내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내가 못 남습니다. 그렇지.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딱 대했을 때 그 관계가 뭐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범주 안에서 안 벗어나겠네. 그렇죠. 제가 말한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어딘가에 하나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이론입니다만 우리가 인간이 진화에 관한 과정에서 생득적으로 뇌 안에 체득된 그런 식의 관계 본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사회는 이 관계하고 다른 관계를 만들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어. 상사, 뭐 선후배 이런 걸 막 만들잖아요.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 갑자기 확 유대감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니까 이게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가 만들어낸 관계라고 하는 사이 굉장히 헷갈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득적 관념으로 자꾸 치환하려고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막 상사도 형 막 이런. 그러네. 그러다가 대실패를 몇 번 하죠. 그걸 자꾸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하려고. 내가 잘 아는 관계로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회사 상사도 야 내가 너 동생 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상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알고 보면 그건 뭐냐?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만 내가 없어진 거지. 얘는 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니까 없어지는 거야. 얘가 나한테 굴종하길 바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얘는 남아 있는 건데. 얘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전 딱 그 얘기 나오면 하지 마세요. 나 님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겠네. 그럼 친구 사이였던 남녀에서 남자가 갑자기 오버해가지고 고백을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없어지는 애인 관계를 바랬을 때 이것도 자기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크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남아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나를 허물고 그렇지. 나쁜 말로 빨가벗고 빨가벗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야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인 뉘앙스도 있긴 하지만 내 것을 벗어 던졌다는 거지. 어떤 사회적으로 입고 있던 것들을 다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우리 합쳐서 하나가 돼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그런 게. 자, 우리는 나중에 우리 PD님은 슈퍼챗으로 달달하게 지금 생일 축하를 받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 했더니 내일 생일이시라서 저렇게 주시는 거구나 지금. 내일이에요? 또 오늘도 아니고. 지금 거의 없다님이 그 아이패드 주기로 했다고 아까 하시던데? 제가 이거를 1년 경영을 해보니까 알겠는 게 보통 슈퍼챗을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슈퍼챗을 왜 그 유튜브에서 많이 떼간다고 이제 보통 아쉬워하잖아요. 딴 데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1년 뒤에 단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떼가죠. 그래서 아까운 면도 좀 있고 여러분들도 아까워하실 텐데 그게 뭐냐면
이 채널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성의나 기여에 총한도가 있어요. 네, 총한도가 있어서 네. 이거를 이때 쓰냐 저때 쓰냐의 차이지. 네, 맞아요. 결국은 나옵니다. 네. 결국 비슷해. 결국 비슷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때 많이 우리 이제 뭐 1주년 축하하니까 막 해서 여러분들이 성의를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의 더 이게 막 커가지고 이만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요때 줄어들어. 이게 왜? 이때 쓴 거거든. 네. 그달치 온라인 쇼핑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초반에 좀 많이 사면 갈수록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연대감이나 유대감 또는 축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이제 팟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반, 내일 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냥 메시지, 성의, 지지 의사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경영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돼. 좀 더 달란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매일매일. 그래봤자 네. 총량은 어차피. 똑같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월에 쓰는 돈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기, 그러니까 특정한 이벤트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성의 표시를 해주는 일종의 메신저, 창구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네. 자, 우리 PD님, 우리 뜻을 왜곡하지 마시고 관계와 나만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면 저와 여자친구의 공동생활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약간 옅어지는 느낌이 순간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하고 여자친구는 공동의 책임인 망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저는 망고를 키우지만 망고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새끼예요, 망고는. 네.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자질구레한 해결거리들이 많죠. 오빠, 저기 전기세 저거 그 통지서 왔더라. 뭐 내야 돼. 그리고 뭐 이번 달 관리비 냈어? 뭐 이렇게. 그걸 해결하고 나면 다시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가요. 근데 약간 그 정도면 부부 정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 부부죠. 네. 이거는 지금 부부관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연애관념하고는 달라. 그럼 카테고리가 바뀌었어. 그 아까 애인하고 부부가 확 다르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말씀이 절대로 120% 맞습니다. 그게 애인하고 부부도 완전히 다른 관계라고 하셨는데 거기 유사해 보이지만 꽤 다른 관계입니다. 거기서는 같이 산다는 그 물리적 관념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겠네요. 네. 그럼요. 생활 공간의 일치.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냐면 공동 부양의 책임. 책임이 또 공동으로 될 그렇죠. 때.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다라고 생각하면 애를 안 낳는 일들이 요즘 많아져서 옛날에 예전 같은 게 당연히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그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애를 안 낳아도 강아지라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 본능의 표현이야. 네. 뭔가 공동 부양의 일들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공동 부양할 게 없어지잖아요. 네. 부부관계 깨져요. 그렇군요. 유지가 잘 안 돼요. 네. 애인 관계는 공동 부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 부양이 없어도 안 깨져. 네. 근데 부부 관계는 공동 부양이 없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되게 그 갔다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결혼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중에 절대 다수가 아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TV에서도 예능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애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지 별로야 뭐 이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하는데 그거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오히려 애가 없으면 헤어지기 굉장히 쉽다는 얘기네요. 결단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지죠. 네. 그거는 부부 상태가 아니라 애인 상태에서 깨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장애를 주는 거는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법적 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굉장히 구속력 높은 법적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공동부양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공동부양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사실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지가 않거든. 그러면 이제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많이 공동부양을 하지 않으면요 부작용만 생겨요. 부작용만 생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족끼리 엮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걔의 어머니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전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공동부양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서 생기는. 그러네. 그게 확 그런 걸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 공동부양의 책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부부관계로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는 되게 거칠해적인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결혼에 유사한 제도를 줘야 돼요. 뭐 동반자 제도라든가. 네, 그래야지 예를 들면은 공동부양이 딴 게 아니고 내게 사라지면서 내 자원을 나눠 쓰는 거예요. 애하고도 나눠 쓰고 부부끼리도 나눠 쓰는 거야. 이게 일종의
그 지난번에 최순실이 얘기했던 예. 그러니까 이게 공동 재산이에요. 공동 경제. 그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는 딴 게 아니라 니께 내게 없단 얘기.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걸 하나하나 자원으로 따져가지고 나누면 너무 복잡하거든. 차라리 한 팟에 모르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예.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죠. 관리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박살나거든요. 이게 의미가 되게 크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동 부양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을 애인에서 굉장히 결속력이 높은 관계로 바꿔놓는 것인데 부부라는 그 공동 부양이라는 책임이 사실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이 미래 세대가 가능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둬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 제도는 지금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부부관계의 다양한 존재들을 사실 다 못 받쳐주고 있는 거죠. 못 받쳐주는 거죠. 오히려 애를 안 낳고 그냥 애인 관계로 남고 싶은 사람들을 결혼으로 묶어서 오히려 파탄에 이른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 애인끼리 같이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분이 가족도 없어.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죠. 맞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심지어 돌아가셔도 그거를 못 해준대요.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장례 같은 걸 못 해준대. 권리가 없어서. 같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어떤 유연화가 필요한데. 맞아요. 근데 또 대한민국이 제일 느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도의 유연화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족 관련 제도하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냥 있는 제도 안에 사람들을 때려 넣을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간다는 게 딴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기존 관념으로의 사회는 망해가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 망건 같은 거 쓰고 나온 분들이 계속해서 호적제 폐지하면 안 되고 이때 얘기는 하고 있으니 그 사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본인과 함께 저물고 있습니다. 그 사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폐지된 거죠, 호주제는? 호주제는 폐지가 된 거죠. 얼마나 웃긴 거야. 이미 망하고 있는데 호주를 붙잡고 있으면 뭐 하냐고. 주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사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자신의 형태들을 만들어가거든요. 그 사회에 맞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가족 제도는 손대기가 참 어려운 제도인 건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손대본 지 몇백 년 됐거든.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이전하면서 손댄 지 몇백 년이 됐어요. 사실상은. 우리야 기껏해야 50년 정도 된 그런 식의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손을 대야죠.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적합한 사랑관념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나를 잃지만 내가 언제나 다시 생각나. 애인관념이 원래 그렇거든요. 너무나 강렬하게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사라진 것 같지만 언제나 끊임없이 내가 돌아오는 관계예요. 부부는 오히려 내가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 돌아오면 불편해지고. 왜 공동부양 책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가는 아니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를테면 요즘 저는 그것도 잘 못하지만 방귀를 트고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렇지. 내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그냥 다 같이 그냥 가족이라서. 완전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그냥. 그리고 맨날 이렇게 반바지 입고 다리 덕덕 긁고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나가서 하면 미친놈이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 아무도. 그 방이라는 건 오히려 부부의 공간이라고 하면 애인의 공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방을 공유하고 각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저하고 여자친구도 그랬어요. 네. 각자 같이 방을 쓰다가 이제 방 개수가 많아지면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죠. 그렇죠. 그게 더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연히 마음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총량은 비슷하다는 거죠. 네. 네. 저는 반드시 뭐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하는 거 살을 맞대고 침대를 공유하고 같이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봐요. 결국은 어쨌든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애정의 바탕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니까. 예. 하지만 그래서 침대를 공유하고 방을 공유하는 게 부부의 핵심이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실이 부부 공간의 핵심이에요. 가족 공간이죠. 네, 가족 공간. 네. 거실에서 같이 TV 보고 밥 같이 먹고 배달 음식 같이 먹고 음식 같이 하고 나하고 섞이는 것 또는 화장실 공간 같이 쓰는 화장실 공간 이런 게 훨씬 더 부부 내지 가족 공간이에요. 훨씬 더.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 네. 그래서 손님용 화장실과 부부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쨌든 그 관계마다 사랑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사랑은 모든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친구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하나 근데 할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는 사랑이 아니죠. 우정이죠. 그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부터 헷갈리는 건데 사랑이라는 게 모든 관계에 있을 수는 없고 성립되는 관계가 몇 개 있는데 사랑이 그것도 좀 다르겠네. 자식과의 사랑이 다르고 내 부인과의 사랑이 다르고. 그렇죠. 다른 거죠. 남자끼리는 친구야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죠. 네. 이 여성들끼리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우정 이상으로 그냥 일반 우정이 아니라 좀 최상급의 우정으로 대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는데 전 그 말이 진짜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최상급의 우정이지. 한우 1등급 한우처럼 너랑 나의 우정은 약간 그치. 달라. 맞아. 친구 관계니까. 왜냐면 약간 다른 우정인 거야.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사랑은 일단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없는 관계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죠? 근데 친구한테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지. 친구한테 분명히 내가 있어야지. 맨날 친구, 특히나 남자들 가지고 술 먹고 야 친구야, 뭐 우리 평생 가자. 그런 제일 싫어합니다. 평생 안 갑니다. 혐오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술자리에서 각자 목소리 제일 커요. 다 나밖에 없어. 지 얘기만 해. 나밖에 없어. 다 지 얘기만 많이 해봐서 알아요. 불가능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 재밌고 좋거든. 맞아. 왜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마치 사라진 듯한 느낌이 맞아. 네. 그 치열한 일치감 뭐 이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내가 되잖아, 그때 친구라는 거. 애인보다도 더 많이. 가끔 함께 꼬장 부릴 때 그거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은 마음으로 꼬장 부릴 때. 그렇지. 같은 마음. 어차피 그때는 뇌의 경계가 사라져 있지. 너무 행복해. 나만 이렇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게. 우린 가족이야. 예. 사실 그때는 인간과 개의 경계를. 그렇지. 우리는 하나죠. 완전히 하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자꾸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네. 왜? 나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들을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애인 관계는 지극히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맞아요. 이게 시기가 맞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가령 한쪽이 한쪽한테 격렬하게 대시를 해서 사귀었어요. 한쪽은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사귀다 보면 정붙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불붙는 타이밍이 달라. 그럼 함께 불붙는 시간은 더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이 뒤늦게 붙으니까. 한쪽이 꺼지면 한쪽은 또 여전히 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애인 관계는 오래가지가 않는다. 애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오래 갈 수 없는 관계예요. 오래 지속되는 게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아. 하지만 그 강렬하고 짧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아, 그럼요. 굉장히 위험하지만 매력적이죠. 제가 20대 때 그런 비유를 썼어요. 제 친구한테. 야, 너 계속 하루 종일 화낼 수 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화낼 수 있냐고.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못하죠. 그렇죠. 이거를 약간 늘린 게 사랑이에요. 계속 못해, 사랑이라고. 그런 연애 관계로서의 사랑이라는 건 계속 못해. 왜? 비슷한 종류의 감정이고. 너무 활활 타니까. 활활 타는 감정이고. 근데 그 가족이나 부부 관계에서 사랑해서 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너무 없으면 계속 없으면 결국은 힘들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각자의 그런 공간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균형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인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다른 우정으로 바뀌든 부부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딴 거로 바뀌어야 되고요. 공동부양의 책무로 바뀌거나 뭐 연대의 관계로 바뀌거나 애인이라고 한 연애 관계는 사실 목적지향적 관계예요. 의외로 순수한 관계인 것 같죠. 의외로 목적지향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서로를 합치지. 합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합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는 관계예요. 애인 관계라는 건. 평생 한 사람하고만 연애한다? 친구인 거지. 그게 무슨 연애야. 그렇죠. 연애는 그렇지. 거의 친구인 거지. 그 정도 되면. 저는 제가 이게 누가 저한테 사랑이란 감정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봐. 내가 봤을 땐 그게 사랑이야.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이야. 겁나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그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 그죠. 기차 타고. 맞아. 에단 호크와. 맞아. 그게 정말 강렬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이유는 정말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룻밤. 그러니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지.
남자는 근데 남자놈이 그걸로 책 써서 돈 벌잖아요. 그래서 그거 3편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3편까지 나오지. 맞아. 그게 찌질하게 생겼어. 네. 에다노크 솔직히 찌질하게 생겼지. 원래 찌질한 형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 첫 만남, 강렬했던 첫 만남이 결국엔 재회하고 부부가 돼서 사는 것까지 나오는 게 비포 미드나잇이거든요. 맞아요. 예. 비포 미드나잇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딱 보여요. 진짜로 부부가 돼 있거든요. 네. 40대 부부가. 네. 애도 여러 명이 있는.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옛날 기분 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되지. 예. 그러다가 이제 회의를 가져요.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랬다가 남자가 그러죠. 네가 옛날에 사랑에 빠졌던 남자가 나야. 너 자꾸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변했지. 많이 변한 거 맞아. 근데 네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갖고 결국 화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영화니까 화해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애인 관계 때 느끼는 그 나가 아직 살아있지만 내가 사라진 듯한 이건 한쪽에서는 내가 없으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행히 맞춰지면 내가 사라진 듯하면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만들자로 이동해 가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예전에 결혼이 그걸 막 촉진해 버렸지 이제 애도 낳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져 있거든. 그러니까 힘들어. 그걸 자연스럽게 이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의 형태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해져야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애인 간의 사랑 네. 또는 동성 간의 사랑 정말 강렬한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도 본능적으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나 다른 게 두려워서 그걸 못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0대쯤 넘어가고 이제 뭔가 경제적인 기반도 탄탄해졌고 우리로서의 삶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리운 거지. 네. 직장에서도 우리, 네. 집에 가서도 우리. 다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는 제가 절대 뭘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이런 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그 상태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나로 봐줘. 그렇지. 그럼 다시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죠. 예. 잠깐 동안. 예. 그렇죠. 좋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나 연애 감정을 잊는 게 아니거든요. 약해질 뿐이지 잊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맞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괜히 이상해져요 사람이. 되게 뭐랄까 변태적이 되고. 그럼요. 되게 이상해지고 아니면 쓸데없이 막 왜 그 무슨 수녀님처럼 되게 지나치게 너무 엄격주의로 빠지거나 왜 자기를 억압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차라리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판타지로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40대의 남자를 좋아하는 보통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 절대 용기 내지 마라라는 글 쓰신 분이 있어요. 부장님들, 과장님들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절대 그 여자가 너에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 용기 내지 마라. 이런 게 범주 착각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 내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건데 나를 남자로 사랑해서 여자로 사랑해서 따라오는 거로 착각한다고. 폭력이지 그게. 그렇지. 권력형. 저 백화점 가면은 예쁜 여성분들이 향수 칙칙 뿌려주고 다 나한테 뭐 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날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고객 관계인데 호감 관계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호감 관계로 착각해서 돈을 쓰지. 그렇지. 하지만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관계 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지능을 학습해야 돼 사실은.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 이걸 그냥 던져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 제가 볼 땐 이봉호 활동가는 학습을 시켰어야 돼. 네. 학습이 좀 좀 필요합니다. 못났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착각하시는데 못났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처럼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는 건 못난 거죠. 봉우리는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독서반 같을 때나 아니면 제가 교양 강의 월말 강좌할 때 그 부교재로 주교재 내지 부교재로 그 사랑의 방법.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책이 딱 그 얘기예요. 그래요? 니는 태어나면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공부가 이런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죠. 생각도 해보고 사례도 보고 그래요?
내 범주도 한번 다져보고 이러면서 그 지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몰아서 때려서 왜냐면 관계가 단순했거든 옛날에. 예. 그러면 금방 그냥 좋아하면 하고 그리고선 집안에서 연결시켜주면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살고 그러다 금방 죽었잖아. 30-40년 그렇게 살았거든. 맞아요. 옛날에 평균 수명 기껏해 40-50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굳이 배울 새 없이 그냥 사회가 짜놓은 틀로 다 흘러간 거야. 본능대로 그냥.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고 복잡해지면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관계의 형식도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주질 않아. 맞아.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근데 우리는 개인이 생겨버렸거든. 옛날에는 그냥 집단 안에서 해결했지만 이제 내가 생겼거든.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내가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내가 애인도 사귀어야 되고 내가 부부도 만들어야 되고 내 애도 낳아야 되고 상사도 만들어야 되고 형제자매도 돼야 돼. 오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 내가 그렇다면 나를 인정한 채 내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연애하는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아 그럼요. 결과적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배운 거지. 태어날 때 간호사한테 윙크하면서 태어난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배워서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퇴원색이 되고 호닥으로 잡혀가고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PD님 공부한 데가 그쪽이야. 우리 쪽은 안 그래. 네.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쪽은 공부하면 많이 합니다. 네. 그럼요. 네, 늘어납니다. 네. 다만 공부를 해야지. 여자 꼬시는 법을 알려주는 게 무슨 픽업 아티스트인 줄 알아 우리가. 난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건데. 안 돼 이씨.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관계를 맺는 게 맞아. 하지만 그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교수님 이거는 저한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직면한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아직 저를 찾는 방법을 스스로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 네. 이게 제 나이 때 남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제 나이 때의 남자건 여자건 간에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바쁘거든요. 나를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여자친구 만나갖고 꾸준히 길게 연애를 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마 제 여자친구 딱 정해놓고 있지 않았다면 저 연애 때문에 무진장 방황했을 겁니다. 네. 아마 교수님 제 뒤통수 때려갖고 여러 번 너 그만해 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찾는 건 단순히 연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냥 본능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맞다니까요. 본능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본능이 마주하는 현실이 되게 복잡하니까요. 냉혹하고. 그러니까 젓가락질 배우는 거죠.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손가락으로 그냥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네. 젓가락질을 잘하는 게 또는 나이프하고 포크를 잘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방식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육된 고기를 먹는 게 문명화된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능이 현실과 만나서 교섭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 그걸 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육식 싫으면 채식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 방금 전에 좀 마음 아픈 댓글을 봤는데 뭔데? 안 되는 놈은 배워도 안 된다. 배워도 안 된다.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걸 배우면 애인도 사귈 수 있고 뭐 부부도 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기 천공법사나 할 만한 얘기죠. 그거는 부산물이야. 그렇게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역시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구나. 네. 내가 뭘 착각했는지, 뭘 잘못 기대했는지. 안 배워도 알 것 같은데. 아니야, 넌 몰라. 내가 봤을 때. 참 고우리만 무시한다 그러겠다. 참 힘든 배움이네 그거 참. 그러니까 약간의 관계 지능을 타고나기를 좀 더 잘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그게 눈치거든요. 눈치 좀 없잖아. 없어. 근데 관계 지능을 잘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떠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훨씬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교수님 봉우리 쳐다보시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일로 가게 되네. 아니야, 나는 실패한 걸 잘 알았어요. 실패를 통해 배우질 않았다니까. 그건 맞아요. 왜냐면 배웠다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변한 건 없거든.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눈치가 빠른 게 이렇게 나이 터울 많이 나는 형제들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성질이 같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단련이 된 것 같아. 이 공기를 읽는 느낌. 그렇지. 공기를 읽는다. 그거 맞습니다. 공기를 싹 보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차고 들어가야 제일 눈에 안 띌까 이런 다 쓸모가 있네요. 네. 40까지 기다리면 된대요. 제가 이봉활동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뭐 연애 못한다고 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저는 이봉활동가가 관계에 미숙한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 관계, 뭐 스승 제자 관계, 뭐 여러 가지 직장 동료 관계 이게 못한다가 아니라 되게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한 인간이고 그리고 눈치가 아예 없지도 않고 적당히 사회생활을 잘해요. 네. 자기 일도 잘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딘가 이가 빠져있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애인에서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규정하고 관계를 따라가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게으른 면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교수님은 봉우리가 좀 더 영악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임플란트 했는데 이가 없어가지고 참 이가 더 없네.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 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 공정한 관점에서 거업님을 얘기하면 거업님은 눈치가 엄청 빠르고 관계 지능도 잘 발달돼 있는데요. 그 관계가 요맨한 세계.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통제가는 자기 지능으로 통제 가능한 세계니까 요 안에서 되게 잘하는 거야. 나 바깥으로 잘 안 나가. 확장 안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피합니다. 그렇지. 관계가 넓어지는 게 싫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어쨌든 반성이 되는 하루입니다. 뭘 또 반성까지 자꾸 본인이 그렇게 어떤 약간 너 지금 약간 미니진 씨 같은 거 알아요? 미니진? 네. 그 멋있는 분. 그럼 좋지. 자꾸 피해자 포지션 가져가지 말란 그분 말이야. 같으면 좋아. 그분 같은 거면 괜찮아. 딴 생각하고. 그분은 멋있지. 야, 신기하네. 일부러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욕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정장군님한테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정장군님하고 지금 관계를 넓혀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똥 던지면서. 서로 마음에 들었는데. 저 멀리서 너무 웃긴 게 서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 방식이 너무 과격해. 중간에 내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흙 던지면서 그렇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저는 정장군님한테는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이 아주 앞으로도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정우영 박사님도 관계 지능이나 눈치는 엄청나게 잘 발달된 사람인데 관계가 애초에 넓지가 않은 사람이거든. 사회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이러고 흙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지 마 이럴 건가? 프로텍션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제일 거부감이 적을까? 정장군님 사랑합니다. 네. 정장군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관심 없죠? 다시 요새 댓글 잘 달아주시던데. 으르렁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소담수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봉우리. 네. 많이 배우도록 하세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조소가 약간 섞인 것 같다. 나 공기 잘 읽는다니까. 조소? 비웃는다고요? 비웃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많은 생각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지금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10분이 넘어. 빨리 넘어갈 생각 빨리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너. 빨리 넘겨줘요. 그래서 수담의 이제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게 나만의 시간이나 나만의 공간 뭐 이런 고민을 어떤 분 또 얘기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이 형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관계지능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개념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 나를 어떻게 위치 줄 것인가 요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배움이 자꾸 여러분들이 학습 누군가 가르치면 나는 딸딸딸딸 이걸 배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이에요. 배움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나한테 뭔가 계속해서 성가시게 들어오는 자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대응하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학습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을 잘해야 돼. 공부는 그런 거야. 내적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던져줘도요 안 됩니다. 맞아. 내적 반응이 왜 생기느냐? 좋은 자극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안에서 뭔가가 올라와야 돼.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생각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입식 교육하에서 우린 이런 걸 학습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법. 이게 학습의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간 겁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혼자 있으면 멍 때려 자꾸 자기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잠은 죽어서 실컷 잘 수 있어요. 레지 밀러라는 NBA 농구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디어 정거장은
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지만 반대로 할 말은 별로 없는 영화입니다. 네.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